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멀티 스레드 방식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진행해왔습니다. 멀티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처리되고, 스레드는 스택을 제외한 코드, 데이터, 힙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실행된 그 공간 내에서 뭐 코드, 데이터, 힙 같은 하나의 그런 그 것들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뭐 급식소에서 배식대가 하나의 배식대로서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스레드는 자료 간에 용이한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단일 프로세스로 실행되기 때문에 멀티코어 CPU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이래서 멀티코어 CPU의 장점을 이용하려면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위해 부모 프로세스로부터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각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메모리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각 급식대가 하나의 뭐 급식 반찬들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도 각자의 프로세스를 가지기 때문에 각자의 그 메모리 영역, 할당된 영역을 가지겠죠. 그러면 뭐 총 24기가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멀티 스레드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3기가 정도의 그 공간을 차지하고 나서 그 3기가 내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루어진다면, 멀티 프로세스 같은 방식은 3기가 3기가 할당한다면 각각의 3기가 3기가의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IPC를 통한 통신으로 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를 스위칭할 때 CPU 레지스터 교체, 램, 캐시, 메모리 동기화 등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CPU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CPU가 멀티코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을 이용하면 CPU 코어의 뭐 그런 멀티코어적인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은 멀티 프로세스 TCP 서버 PY라고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프로세스를 이용한 TCP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켓 모듈을 당연히 불려와야겠죠. 그리고 멀티,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모듈들이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임포트, 더 편리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펑션 키를 사용해서 핸들을 만들어 줄 거고요. 핸들은 자식 프로세스로 실행할 함수입니다. 소켓을 받고요. 그리고 문자를 수신하여서 표시하고 다시 전송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while 구문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한 루프 상태로 작업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024로 하고요. 프린트 포매팅을 사용해서 이 부분은 이걸로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시지 디코드된 부분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줘야겠죠. 메인으로 해서 구성을 해주고요. 소켓 객체를 생성하고
2500으로 해서 초기 값을 주고요. 어드레스를 묶어주고, 네, 4초 정도 리슨 타이밍 주고요. 네, 이제 프로세스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이제 시작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서브 프로그램을 실행해주고요. 저장해주고 서브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주고 TCP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줄 건데 이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아나콘다 연결해주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TCP의 my TCP 클라이언트 py를 샌딩 메시지는 I am the 첫 번째 클라이언트라고 보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I am the client. 네, 뭐 이런 식으로 생성하게 되면 각 프로세스에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이 포매팅을 해줬어요. 제가 중괄호 써줬어야 되는데 실수했군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잠깐 종료를 하고 다시 키는 게 좋겠네요. 파이썬 멀티 프로세스 TCP 서버 py 라고 실행해주고 하나 더 해서 파이썬 클라이언트 I am the client 그리고 하나 더 해서 I am second client. 네, 이렇게 해보면 네, 각 서버에서 접속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가 각자적으로 할당돼서 처리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멀티 프로세싱 하는 방법을 사용해 봤고요. 이번에는 셀렉트 모듈을 이용해서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으로 입출력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 동기 차단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입출력은 비동기적으로 발생하는데 메인 프로세스에서 입출력의 발생을 기다렸다 처리하면 처리 시간보다 대기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기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어떤 작업들이 다 처리되고 나서 시작하게 되니까 그 시간들을 계속 기다려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 급식대로 들어왔을 때 이게 한 명씩 그 한 줄에서 기다리게 되면 그 한 명이 받고 그럼 그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한 명이 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뭐 오뎅 뭐 그런 식으로 메뉴 순서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무조건 사람들은 김치, 오뎅 뭐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비동기적으로 해서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요청들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요청들이 있을 때 그 요청부터 뭐 새로운 공간들에 대해서 각각의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기 시간들이 대기 시간들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동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파이썬 비동기식 방법에 대해서 이런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비동기식 방법들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 비동기 처리식 방법으로는 입출력이 발생하면 기록하는 함수를 실행시키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기록을 확인하여 입출력을 처리하는 식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요. 비동기 입출력에 발생해 기록하는 함수가 바로 select 모듈은 select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이 발생할 수 있는 소켓 목록을 인수로 지정하고 select로 호출하면 select 모듈은 입출력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일을 처리하는 동안에 select 함수는 소켓에서 읽기 기능, 쓰기 기능, 오류 발생 이벤트가 발생하는 소켓을 소켓 목록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른 일의 처리가 끝나면 입출력이 발생한 소켓을 조사하기 때문에 플링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된다고 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함수는 select이고요. 그리고 폴 함수는 유닉스에서 지원되고 윈도우에서는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elect를 이용한 서버 프로그램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서버 소켓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다리는 listen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서 select 모듈을 호출하겠죠. 그러고 나서 함수 호출 후 클라이언트 연결 요청이나 데이터가 도착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socket의 연결 요청 또는 데이터 도착 소켓 모듈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쓰기 가능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WSocket에 쓰기 가능한 소켓 목록이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 요청이나 데이터 도착 같은 거는 리더블에, 그리고 쓰기 기능 같은 것들은 라이터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ocket의 내용을 조사하면 읽기 가능 이벤트가 발생한 소켓을 알 수 있게 되고 WSocket을 조사하면 쓰기 가능 이벤트가 여기 가능인데 기능이라고 써놨네요. 이제 쓰기 가능 이벤트가 발생한 소켓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select 함수가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select 함수를 이용한 서버 프로그램의 동작 순서를 우선은 그냥 select 함수를 이용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동작 순서는 대충 읽기 가능 이벤트만 사용할 건데요. select가 반환한 소켓 목록을 조사해서 서버 소켓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연결 요청 이벤트이기 때문에 연결된 클라이언트 소켓 목록을 초과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소켓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데이터를 수신하여 출력하고 재전송하는 식으로 만들 겁니다. select를 이용한 소켓 이벤트를 설정하고 이벤트 발생을 조사해보고 서버가 소켓이면 클라이언트 접속을 받고 클라이언트 소켓을 리스트에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서버 소켓이 아니라면 데이터 수신 및 출력, 데이터 에코 송신.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날 경우에는 소켓을 닫고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무한 루프 방식으로 해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select server py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import socket 하고 select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name main일 경우에 실행을 해주고요. 소켓은 읽기 가능 소켓 목록을 저장해 줄 거고요. 버퍼 사이즈는 1024로 그리고 포트는 2500으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은 생성해 주고요. 객체를. 그리고 set 옵션을 통해서 sol 소켓을 생성해 주고요. 그리고 전 항상 요즘에 IDE 툴들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오타를 그나마 줄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들을 주고요. 그리고 바인드 포트 네 그리고 5까지 접속되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읽기 가능 목록이면 여기다가 서버 목록을 저장해 줘야겠죠. 서버 소켓을 목록에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대기 중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rue 연결 요청 및 수신 대기 읽기 기능 이벤트만 조사해서 RCK W SOCK SOCK 해서 select로 해서요. 셀렉트를 해서 소켓을 받아서 실행을 해주고요. 객체를 생성해주고 그래서 RSOCK과 WSOCK 그러니까 리더블하고 읽기 가능하고 쓰기 가능 두 가지가 되죠. 우선은 연결 요청도 읽기 가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부분 연결 요청을 여기다 집어넣었죠. 그러고 나서 또 발생하는 읽기 가능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쓰기 가능 이벤트들 그래서 발생하면 여기 WSOCK을 또 집어넣어 주는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WSOCK을 저장해 줄 것들을 필요하겠죠. 어쨌든 우선은 폼을 만들어서 in ck 수신 소켓 리스트에 소켓을 조사해 줘야겠죠. if s는 sock 해서 연결 요청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sock는 sock accept 새로운 클라이언트 만약에 연결 요청이면 새로운 클라이언트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sock append 해서 C 소켓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클라이언트 두 개 스트링으로 해서 did 그리고 포매팅을 통해서 addr를 각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else 만약에 연결 요청이 아니라면 try 해서 데이터는 s receive 해서 버퍼로 바꿔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신해야겠죠. 수신해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데이터 디코드 해줘야죠. 다시 데이터를 받았다고 디코드 해줘야겠죠. 그리고 if 데이터면 s send 데이터 해서 수신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줍니다. 디코드가 자꾸 헷갈리는데 디코드가 어쨌든 다시 원래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디코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다면 있다고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안 됐다. 데이터가 만약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프린트
클라이언트 %s s로 해서 is offline 로 해주고요. 그리고 close 닫아주고요. s로 해서 연결 종료된 소켓 목록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 계속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작업이 끝나면 클로즈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우선 서버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셀렉트 모듈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연결되었을 때 먼저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수신되면 수신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 메시지를 전송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수신 메시지가 없으면 바로 사용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수신 메시지가 없으면 셀렉트 함수를 즉시 종료하여 다음 프로세스를 증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셀렉트를 호출할 때는 타임아웃을 0으로 설정해서 수신 메시지가 없으면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만들고요. 자, 이번엔 우선은 이걸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python select server py를 실행해 주고요. 그리고 python my tcp에 들어와서 my tcp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접속됐고 뭐 이제 hello 하면은 hello가 전달이 됐고 hello에 대해서 다시 받았죠. 그래서 뭐 이제 클라이언트 42926주에서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확인해서 실행이 됐겠죠. RSOCK가 이 SOCK하고 동일한 경우. 근데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도 동일하게 작업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셀렉트 형태로 모듈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연결되었을 때 먼저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가 수신되면 수신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할 거고요. 수신 메시지가 없으면 바로 사용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수신 메시지가 없으면 셀렉트 함수를 종료하고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리고 셀렉트를 호출할 때 타임아웃을 0으로 설정을 해줘서요. 수신 메시지가 없으면 바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 거에서 상황이 이상한지 이게 바로 반환이 되진 않긴 한데 어쨌든 그 타임아웃이라는 파라미터를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타임아웃이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클라이언트에서는 파라미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더 실행해 놓고 여기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select client py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그래서 from socket에 import 별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select 불러주고 import 다 불러주고요. socket으로 해서 목록 만들어 줄 거고 해서 객체 생성해 주고요. 옵션 해주고 socket으로 해서 옵션 주고 user address도 옵션을 주고요. 그리고 append 소켓 목록에 추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해줘야겠죠. connected connect localhost 그리고 2500으로 서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while 이벤트 루프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readable writable 그리고 error를 각자 생성해 줄 거고요. select SOCKS로 줄 거고 그 다음에 input, output 각각 주고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non-blocking 모드로 해서 그러니까 반환이
0초 그 수신 메시지 없으면 바로 그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RSOCK로 해서 for 만약에 RSOCK가 있을 때 작업을 돌아가서 if s가 SOCK여서 그러니까 메시지가 동일할 경우에 메시지일 경우 msg는 CV1024로 해서 디코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줘야겠죠. 수신 메시지 msg를 출력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여기서 input 수신 메시지 msg 코드. 네,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줘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파이썬 이렇게 그 빨간색이 뜰 경우에는 제가 오타가 낸 거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임포트에서 안 됐는데 제가 여기 오타가 났었네요. 그래서 디버깅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select client py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msg가 defined, not defined라네요. 이 부분은 수신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인풋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실수했네요. 실행해주면 원래 여기서는 이게 바로 수신 메시지 뭐 연결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 오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 거에서는요. 어쨌든 hello 이렇게 하면 수신 메시지가 저기서 전달돼서 바로 와야 되는데 전달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도 전송 메시지로 이름을 바꿔줘야긴 해야겠네요. 보낼 거니까. 어쨌든 hello 하면 여기서 그 다음에 서야 이제 전달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어떤 타임아웃적인 뭐 제 거에서 오류가 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타임아웃을 파라미터로 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 한번 확인한 걸로 만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select와 q 모드를 사용해서 소켓 프로그래밍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모드는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임시 데이터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Q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은 P4Q라고 해가지고 먼저 저장된 데이터가 먼저 인출되는 방식 하나와 Write4Q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저장된 데이터가 먼저 인출되는 방식, 그리고 우선순위 Q라고 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분류하여서 가장 값이 낮은 데이터가 먼저 인출되는 방식의 우선순위 Q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요게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Q를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QE가 파이프 Q를 생성하는 그 객체인데요. 다른 것은 Write4 Q 이고요. 그리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Write4 Q 생성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우선순위 Q 생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여기 Q가 생성되는데 만약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의 순서가 헬로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코리아 좀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어쨌든 코리아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실행시켰을 경우 파이프 Q로 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했을 때 데이터를 돌려서
데이터 Q를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Q가 empty가 아니면은 출력을 하게 했을 때 hello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코리아로 출력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퍼 Q를 집어넣었다면 코리아가 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hello가 나중에 나왔겠죠. 혹은 뭐 우선순위 Q 하게 되면 뭐 가장 값이 낮은 데이터가 먼저 출력되는 방식으로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해서 또 하나 그 채팅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다중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받아 재전송하는 에코 서버를 만들 거고요. 데이터가 수신되면 Q에 저장하고 소켓이 쓰기 가능 상태가 되면 Q에 저장된 메시지를 전송해 주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서버 소켓인지 클라이언트 소켓인지에 따라서 업세트 기능이 되면은 수신 모켓에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추가해주고 클라이언트 소켓을 위한 메시지 큐 생성해주겠죠. 그리고 만약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면 데이터를 수신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메시지 큐에 저장해줄 거고 송신 소켓 목록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추가해줄 겁니다. 만약 데이터가 없다면 송수신 소켓 목록에서 소켓을 제거해줄 거고요. 아까 셀렉트로 했던 방식하고 실행하는 방안에서는 크게 유사한 것을 크게 다르진 않고 어떤 절차적으로는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저장하느냐의 차이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겠죠. 쓰기 가능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수신 앞에서 읽기 가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쓰기 가능의 부분에서는 소켓의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인출해 전송하고 메시지가 없으면 송신 소켓 목록에서 소켓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송수신 소켓 목록에서 만약 예외가 발생했으면 소켓을 제거하고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될 건데요. 이것들을 정리해서 보면 서버 소켓을 생성해주고 서버 소켓 생성한 다음에 읽기 가능 소켓이 있는지 있다면 연결 요청을 해주고요. 만약에 없다면 바로 그 다음 쓰기 기능 소켓이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리고 뭐 연결 요청했고 연결 요청해서 연결 요청이 맞다면 클라이언트 연결 수신 소켓 목록에 추가 메시지 큐를 생성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수신 데이터 확인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소켓 기능이 있다면 그 다음 기능에 대해서 송신 소켓 목록에 있는 모든 소켓의 메시지를 인출해주고 메시지가 있다면 메시지를 전송해줄 거고 없다면 다시 제거해주고서 처음 과정으로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이벤트 루프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select QE Q 서버라고 이름을 정해줄 거고요. import select하고 그 다음에 socket하고 sys하고 q를 impor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으로 해서 불러올 거고요. 블로킹 모드로 할 건데요. 바인드 해주고요. 그리고 25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 주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요. 수신 목록에 수신 소켓 목록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서버 소켓을 먼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는 빈칸으로 해서 송신 소켓 목록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큐도 해서 메시지 큐의 목록은 딕셔너리 형태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딕셔너리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 큐가 입력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값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while
RSOCKS는 read 이벤트 그리고 write 이벤트 그리고 error 이벤트가 될 거고요. select 그래서 RSOCKS 하고 그 다음에 W SOCKS 그 다음에 RSOCKS 값들을 각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read 이벤트와 write 이벤트, error 이벤트로 발생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셀렉트 했던 부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서버 소켓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C accept 해주고요. 그래서 서버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set 블로킹 해서 0모드 블로킹 모드하고 non 블로킹 모드의 차이라면 그러니까 뭐 어떤 시스템 블로킹 모드 같은 경우 어떤 시스템을 호출했을 때 그 시스템이 동작이 완료할 때까지 그 시스템 콜에서 프로세스가 멈추는 상태인데 1대1 통신을 하거나 프로그램이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경우는 블로킹 모드로 사용을 하죠. 하지만 뭐 이게 계속 멈춰 있을 경우는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다른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중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non 블로킹으로 해서 없을 때는 뭐 반환이 없을 뭐 값이 없을 경우는 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에코로 할 거기 때문에 따로 그 블로킹을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블로킹 모드로 할 거고요. 블로킹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R 대속적으로 SOCKS append C socket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quizz에서 SOCK 값으로 해서 Q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lse 클라이언트 소켓이라면 아까 이 부분이 구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버 소켓인지 클라이언트 소켓인지 서버 소켓이면 업세트 해서 메시지 큐 생성하고 클라이언트 소켓이면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를 메시지 큐에 정하고 없다면 소켓을 제거하는 과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else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s receive 1024 메시지 나중에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부분들은 이런 것까지 구조를 짜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 객체별로 어떻게 생성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매우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 같은 경우 이렇게 구조적으로 짜서 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씩 고쳐가는데요. 저도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신 데이터가 없다면 그래서 만약에 WSOCKS가 있다면 리무브 해주고요. 그리고 소켓에서도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클로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큐에서도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write 이벤트를 해서 쓰기 가능 소켓을 조사해서요. 트라이 해보고 next 메시지로 해서 get no wait 스로 해서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인출해주고요. 만약에 메시지가 없다면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메시지가 있다 이 부분이겠네요.
메시지가 있다면 메시지 전송하고 없다면 소켓에서 제거하는 과정들이 펼쳐지겠죠. 네, 예외 이벤트 발생 이 부분 통신 목표에서 소켓을 제거하고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 삭제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루어지겠 거죠. accept 해줘서 QE empty라면 Q가 비어있다면 WSOCKS 에서 remove S 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 것들이 뭐 아니라면 next 메시지를 해서 인출된 메시지를 전송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ll s in 에러 이벤트를 해서 오류 발생 소켓을 조사할 거고요. S 제거해주고 if s in w socket 해주고 w socket에서도 제거해주겠죠. 그래서 어떤 값들이 들어왔을 때 값을 생성해주고 그 값들이 없어진 경우, 그러니까 뭐 그 클라이언트가 이탈하는 경우, 그러면 소켓에서 제거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떤 이벤트 루프가 돌아가면서 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의 요청들을 계속 받아주지만 고객이 이탈했을 때는 이것이 계속 이유기 내에서 돌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Q를 마지막 실행해서 이 값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Python select QE server py를 실행해 주고요. 아이고, 이 부분 아마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건데 제가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해놨던 거여서요. 네, 이 부분이요. 이 부분 해놓고서 앞에 다시 추천 안 해서 그렇네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주면 네. 볼까요? 아, 어잉. 자, 이름을 이걸 바꿔야겠네요. 네. 자꾸 얘가 실행됐었네요. 우선은 앞에 있는 것들이 우선하겠죠. 그래서 모듈들이. 근데 이제 해보면, 자,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파이썬 하나 더 만들어서, 파이썬 my tcp 하고 my tcp 클라이언트에서 hello 해보면, 네, 뭐 메시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서 Q 해서 실행을 해보면, 아이고, 이걸로 해야 되죠. ITCP TP 클라이언트에서 3 뭐 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버들에 대해서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 요거 부분이 표현 안 하게 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요청했을 때 각 메시지 들어갈 거고, 이 메시지를 확인해서 이 샌딩 된 부분까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Q 메시지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